안녕하십니까.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경제분석을 담당하는 안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순환 사이클과 경기의 경로라는 제목의 자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4월 들어 그런 우려는 오히려 경기가 개선될 수도 있다는 기대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요국마다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거나 재정정책이 거론되는 등 각종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하면서 그 효과들이 경제지표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고조되면서 극도로 불안한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경기 펀더멘탈을 점검해보는 건 앞으로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기울기를 판단하는 데 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다음 표를 보면서 저희가 매크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세 가지 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와 기업 실적이라는 펀더멘탈 요인이 있는데, 주가나 금리와 같은 금융 변수들은 중장기적으로 이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변동까지도 설명을 해주진 못하는데, 그래서 봐야 하는 것이 두 번째 리스크 요인과 세 번째 유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이벤트 리스크는 경기와 무관하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역시 결과적으로는 자산시장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다음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작년 4분기만 해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주가와 금리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좋지 않았고 미중 무역 분쟁이나 브렉시트와 같은 이벤트 리스크들이 지배했을 때죠. 근데 올해 1분기 들어서는 일반적 전망과는 다르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하락했죠. 이 시기는 미국의 연준과 유럽의 ECB, 중국의 인민은행 등 중앙은행들마다 경기 둔화 우려의 통화정책 기조를 일제히 완화적으로 전환한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유동성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모를 했고, 미중 간의 이벤트 리스크도 경감되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여전히 경기 불안으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월,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실제 경기 지표상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승하면서 금리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넘어선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것,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연초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즉, 최근 많이 거론이 되는 2분기 글로벌 경기 저점론은 일리가 있는 말이며, 실제로 당분간 경기의 흐름은 지난 2, 3개 분기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책당국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단기적인 경기 판단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의 경기 경로, 특히 올해와 내년까지의 경기의 궤적은 소위 나이키형이 아닌 L자형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투자라는 요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과거 경기 사이클의 흥망성쇠에서 투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투자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순간 경기 사이클도 서서히 저물어 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투자 환경을 보겠습니다. 미국을 대표로 보는 이유는 현재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성장세가 가장 견조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규모나 영향력을 넘어서 성장세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밖의 국가들의 상황은 미국의 이하라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위 그림은 탑다운으로 본 것이고 아래 그림은 바텀업으로 살펴본 것인데, 두 그림의 공통점은 투자 지출의 현재와 미래가 눈에 띄게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행위라 함은 미래의 수익 또는 소비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다는 미국 경제에서조차 경제 성장의 많은 부분을 재고 축적과 정부 지출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투자 지출 계획을 합쳐보더라도 지난 2년 동안 좋았던 것과 비교해 2019년, 2020년까지 투자 지출 계획은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망이 불투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내년 미국 대선 일정에 따른 고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몫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규모 감세와 비용 상각을 통해서 엄청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의 지지도를 보면 30%대까지 떨어져 있고 민주당의 기세가 오히려 무섭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발생하는데 민주당에서 내건 공약 중 하나가 감세 철회와 투자에 관한 생각의 차이인 거죠. 안 그래도 향후 경기 전망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도 정반대의 상황이 당면할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기업가들의 애니멀 스피릿, 위축될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경기 사이클과 경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투자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주로 살펴봤지만 다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응 이외에는 뾰족한 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을 두 가지 문답으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당장 글로벌 경기에 대한 판단은 각국 정부의 총수요 부양책들이 동원되면서 지난 2, 3개 분기와는 비교해서 중립 이상의 신호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던 경기 침체 우려는 확연히 낮아지게 된 거죠. 둘째, 하지만 향후 경로를 전망해 보면 소위 나이키형이 아닌 L자형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근거는 투자 지출에 대한 생각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저점론의 의미를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 의미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기 경로에 대한 판단 아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3대 축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라는 요인은 당분간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시는 것처럼 경기와 무관하게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이벤트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유동성에 대한 전망 역시 연초 이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요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장은 이벤트 리스크들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는 금융시장 환경에 처해져 있지만 경기 펀더멘탈은 적어도 1, 2개 분기 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의 경로를 나이키형이 아닌 L자형에 가깝다고 보는 이상 경기 펀더멘탈이 금융시장에 주는 효과에 과도한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순환 사이클과 경기의 경로라는 제목의 자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